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전남대학교에서 올해 7월에 진행하는 제28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의 진행을 맡은 사회과학대학 취업지원관 양준성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어, 모의 유엔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모의 유엔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두 분의 학생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소개는 직접 하실 텐데요. 혹시 어떤 분부터 소개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정치외학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19학번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5회 전국대학생 모의위원 회의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27회 모의위원 회의에서는 이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어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차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8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에서 전남대학교 참가자 대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1학번 정다혜입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는 UNA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이 이룬 팀이 맡은 국가의 입장을 가지고 실제 UNA처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국내 최대의 학술 대회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모의 유엔 회의는 4개의 위원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 2위원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위원회와 3, 4위원회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할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는 28회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한 회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28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는 한국 유엔 협회에서 유엔 한국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외교부가 후원을 하는 전국 최대 모의 유엔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7월 4일 화요일부터 7월 7일 금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민주마루, 진리관 등 전남대학교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4개 위원회로 구성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올해 위원회마다 각각의 주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영어를 회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2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영어로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3위원회 회의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어 회의가 열리고요. 마지막 제4위원회 회의는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한국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4개 위원회로 그리고 2개 언어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의유엔 회의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모의유엔 회의 하면 이 대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행사 또 수준 높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좀 제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유엔 회의에는 대체로 이제 30개 내외의 대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진 이제 학술적인 범위, 학술적인 지식도 정말 다양하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국가의 입장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이 맡은 국가의 자료가 부족하면은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은 대표단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전부 극복해서 자신의 국가 입장을 충분히 잘 대변한 사례들도 여럿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전국 단위의 모의 유엔에는 아직 경험이 전무해서 저도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참여하게 될 텐데요. 저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주관한 모의 G20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또 즉석에서 이제 이익이 맞는
국가의 수상들을 대표하시는 학생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협의체에게 좀 더 좋은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재미와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전남대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대회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시 두 분 중에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참가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크게 대표단과 옵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이제 영어위원회는 최대 2팀씩, 그리고 한국어위원회는 최대 1팀씩 지원할 수가 있으며 옵서버는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으로 지원할 시에 개인으로 팀을 구성해도 무관하며 2명이서 같이 팀을 이루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여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옵서버로는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해 혹은 이후에 진행되는 모의유엔 회의에서 대표단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대표단으로 한번 참가하신 분들은 옵서버 혹은 다음에 진행되는 대표단으로 참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동안 단 한 번만 대표단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옵저버로 참가를 해서 대회에 대한 경험을 좀 하고 대표단으로 그 이후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는 게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전남대학교는 팀이 구성 이미 돼서 한창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준비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지원 현황을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위원회는 안타깝게도 모든 위원회가 다 차서 지원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4위원회도 한 팀이 지원한 상황이어서 우리 학교는 이번 회의에서 개최 학교이기 때문에 특혜로 위원회당 한 팀씩 더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4위원회도 한 팀이 지원하였지만 아직 한 팀을 더 모집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4위원회에 한 팀씩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 교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제 같이 하기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지도 교수님 담당하시는 교수님 또는 지도 교수님 안 계신 경우에는 개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전남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과의 최영미 교수님께서 이번 모의유엔 회의에 전남대학교 대표 학생들도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영미 교수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가할 수 있는 대표단만 있는 게 아니라 옵저버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옵저버라는 단어 좀 우리 학생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참여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옵서버는 이제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뒤에서 이제 관찰하는 역할로 이제 이번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모의유엔 회의를 접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서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항상 대표단과 동행하는 게 바로 옵저버인데요. 그래서 옵저버들도 함께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직책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옵저버도 학교의 대표단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단과 별도로 움직이는 건가요? 네, 옵서버는 대표단과 이제 별개의 인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회의장 내에서 이제 뒤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참관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저버가 아니면 대회를 관람하거나 참관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엔 한국협회에서 그리고 사무국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옵저버로 활동을 하셔야 대회를 관람하거나 참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로 여러분들이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그 전남대학교가 주최교이기 때문에 대표단 수를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옵저버에 관련된 혜택은 따로 없나요? 네, 역시 옵저버에 관련된 혜택도 있는데요. 옵저버는 원래 같았으면 위원회당 2명으로 제한되는 옵저버의 인원이 저희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옵저버로 지원하셔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이라면 옵저버 신청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뭐 위원회별로 모두 다 동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4개 위원회 모두 전남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옵저버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옵저버로 신청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혹시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뭐 참가비를 낸다든가 혹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그리고 3박 4일로 크게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일정 금액의 참가비 지급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옵저버는 이제 무제한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옵저버 같은 경우도 참가하는데 비용이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옵서버도 이제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 참가자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옵서버도 이제 16만 원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대표단이든 옵저버든 어떤 참가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서버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 회의장 내에서 대표단들이 이제 작성을 해온 각 국가의 이제 세부 쟁점 토론문 또는 이제 결의안 초안이라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결의안 초안을 옵서버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그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참관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서버 포함 대표단에게도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수상 관계와 무관하게 참가했다는 수료증이 발급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일정을 좀 보니까 7월 4일부터 7월 7일 3박 4일간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숙박을 하는지 뭐 통학을 희망하면 통학을 하면서 대회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또는 각 대학마다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준비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 모든 참가자분들한테는 이제 기숙사, 구동 기숙사가 이제 숙소로 배정이 되고 그 호실 맞춰서 호실에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일정을 보니까요. 첫째 날 총회가 종료된 후에 환영 만찬이 있고요. 대표단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옵저버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단도 이제 대표단과 옵서버 그리고 위원회를 이제 이끌어갈 의장단 그리고 사무부원들 모두 이 회의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환영 만찬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공식 회의와 비공식 회의로 나누어져 있는 걸 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식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간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발언의 시간이 제한된다거나 그리고 명패를 사용한다거나 등과 같은 절차들이 이용되는데요.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협의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가벼운 의견 나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비공식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비공식 회의, 두 번째는 비공식 회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도를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전체 비공식 회의는 의장 또는 회의의 의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을 의장이 지목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회의에 누가 발언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손을 들거나 명패를 사용해서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체들끼리 모이거나 하면은 국가 대 국가가 서로 협상을 진행하는 자유도가 비교적 높은 회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 회의나 비공식 회의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유엔에서 국가 간에 회의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형태인가요? 네, 유엔 회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엔 회의에서는 약 90% 이상이 비공식 회의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비율이 이제 공식 회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이 모의 유엔 회의가 실제 국제기구 유엔에서 일어나는 회의 내용, 회의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국제기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도 이런 국제기구 회의에 모의 대회, 그러니까 관련된 경험을 하고자 생각하신 계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옵서버에 대한 경험 없이 바로 대표단으로서 모의 G20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뭔가 저의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회 출전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럼에도 G20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외교 학도로서 이런 국제적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25회 모의 유엔 회의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멋모르고 약간 좀 참여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뒤에 이제 포스터 붙어 있고 교수님께서도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됐었고, 저는 그래도 1학년이니까 나 그냥 옵서버 해야지 했는데 교수님께서 위원회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너 한번 그 3위원회 대표도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가지고 친구랑 이야기해서 같이 할까 해서 그렇게 네 출전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분 다 사실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시다 보니까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국제기구 행사,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려면 특별한 지식이나 아니면 전공이 요구가 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학교 내에서 이런 국제기구 활동 또는 모의 유엔 회의 같은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나 소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현재 연합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운사라는 동아리를 홍보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남대학교에는 이제 운사 전남지회가 올해 상반기 운사 정기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전남지회로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엔에 대한 가치를 함께 탐구하고자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기획 및 실행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국 단위의 행사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행사가 있는데요. 모의 G20 정상회의입니다. 네, 이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대에 앞서 말씀드린 최영미 교수님께서 주관하셔서 점점 단위를 키워가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역시 호남권으로 영역을 키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전국 단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 모의 G20 호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모의 G20에 먼저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의 G20 정상회의는 모의 유엔 회의처럼 팀 단위로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우선 모의 G20은 모두 개인 단위로 참가하셔야 합니다. 모의 G20은 개인 단위로 참여하니까 한 나라나 한 국가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여하게 되겠군요. 네. 모의 G20 대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경험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유엔 회의 또는 이제 모의 G20 정상회의 이 두 개 모의 컨퍼런스 네, 이걸 저희는 모의 컨퍼런스라고 이제 크게 묶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의 컨퍼런스 대회에 좀 많이 참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의 입장 또는 이제 본인이 맡아서 이제 대변을 해야 될 조직 내지는 기구의 입장을 충실히 더욱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술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다면 저는 뭔가 교양적인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의 의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교양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향상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두 하나의 정상으로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상들끼리는 어떠한 존칭으로 불려지고 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직접 경험해보고 또 보고 들으면서 교양을 더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역량도 키워지고 또 전공 지식도 생길 수 있고 학술 활동으로서 이런 모의 국제 회의 대회가 기능할 수도 있지만 또 국제 사회에서 에티켓이라든가 또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태도라든가 뭐 꼭 국제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어떤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때 가져야 될 자세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익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유엔 회의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 없이 이제 모의 유엔 회의에 첫 번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표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가의 입장을 조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기도 했고 그리고 유엔 회의의 그러니까 유엔 회의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참여를 했었어서 뭔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맡았던 국가의 입장을 좀 충실히 대변하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움에 남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먼저 이 정상회의는 하나의 의결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맡은 국가의 국익만 내세울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국의 이해관계와 타국과의 관계성도 생각해야 했던 점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합의를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 모의 국제 회의의 어떤 재미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 힘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신 두 분은 앞으로 아마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훈련들이 돼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이 모의 국제 회의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모의 유엔 회의가 됐든 모의 G20 정상회의가 됐든 이런 국제기구 행사, 국제기구를 모의로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래도 다른 이제 참가자분께서 남겨주신 경험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공유에 대해서는 먼저 참가를 하셨던 분께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의 유엔 회의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모의 유엔 회의에서는 ROP라는 것이 그 의사 진행 규칙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국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차후에는 이제 결의안
결의문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내가 어떠한 입장을 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도 그랬다시피 사실 지원에 있어서 나의 배경 지식이 부족할까봐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못할까봐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안심하셔도 되는 게 모든 대회에서는 총 2번 이상의 OT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께 기본 지식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태도에 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28회 전남대학교에 진행되는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한국 유엔협회 홈페이지죠. 한국 유엔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아마 자막으로 카페 주소가 나갈 텐데요. 이 카페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나가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참관 신청하셔서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니까 이 프로그램에 꼭 관심 갖고 참여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모의 유엔 회의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죠. 네, 전남대에서는 처음 개최됩니다. 네, 앞으로 또 언제 개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28년 만에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모의 유엔 전국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